오늘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나서 접해보면서도 교육을 통해서 또 시스템에 잘 참여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제 파트너 이인경 사장님이 소닉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많은 응원 드리면서 이인경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에서 행복을 전달하는 백만장자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화이팅! 먼저 이렇게 저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그룹장님과 그리고 스폰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음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가 무엇이냐? 초음파는 한마디로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범위가 15Hz부터 20Hz까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것보다 높거나 낮은 소리를 전부 다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초음파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가 강하다 혹은 약하다, 여기에 따라서 얼만큼 전달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초음파의 강도가 강하면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이고, 약하면 예를 들어서 피부에만 작용을 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의 특징은 주파수 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파형이라는 것은 소리의 모양인데, 어떤 소리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소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겨서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모양이 거친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다 똑같은 소리인 초음파를 쐈을 때에도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다칠 수도 있고요. 근데 부드러운 초음파는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하는 파형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파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를 만나면,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몸에다 할 때 처음에는 뜨겁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들어가는 초음파와 나오는 초음파가 서로 만나서 피부에서 열로 전환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로 전환되었을 때 뜨겁다고 느꼈을 때는 초음파가 원래보다 많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고, 초음파로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질 때는 반사되는 초음파를 피해 다니면 됩니다. 반사되는 걸 피해 다니면 뜨거운 게 없어지고, 피해 다니고 있는 가운데 더 다시 뜨겁게 되면 더 빨리 피해 다니거나 강도를 줄여서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네. 소리는 남아있지 않고 공기 중에서 계속 돌지 않고 없어지고, 똑같이 우리 몸에 초음파를 쐈을 때 초음파는 몸에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초음파는 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초음파의 성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리의 특징하고 관련이 바로 됩니다. 전달되는 강도가 높으면 성능도 높습니다. 전달되는 파형이 부드럽고 섬세하면 몸에 해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어떤 결과냐 하면, 저희가 손바닥으로 다크를 쳐볼 때 1MHz, 보통의 제품 1초당 100만 번 이 소리 진동을 쓰고 있는 1MHz의 제품인데, 이 경우는 박스를 일주일에 딱 한 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조금 섬세하게 만든 3MHz의 제품은 일주일에 300만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만 번짜리를 3번 치는 것과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펼친 파형이 좁고 좀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요건 저희가 말씀드리긴 그랬지만, 박수를 치면 다른 것에 비해 1MHz, 3MHz 짜리는 저희가 이렇게 섬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부드럽게 섬세한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똑같은 초음파 그 파형에 따라서 우리 인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제품으로는 쓸 수 없는 부위, 예를 들어서 눈은 절대 일메가 제품으로 눈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상하고 다치고 실명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파형이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눈 마사지를 통해서 백내장, 환반 변성을 개선시키고 눈에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은 갑상선이나 편도선 이런 데 목에다 쓰시게 되면 안 됩니다. 목이 성대가 결절이 돼서 목이 쉬고 절대 그런 주의사항에 목에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목에 직접 사용합니다. 갑상선 부위에 이렇게 해도 전혀 다치지 않고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초음파 제품은 어린아이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판이 파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초음파는 부드럽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부터 아무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성장판이 현재 다친 아이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성장판을 열리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게 바로 성능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형이 거친 파인데 강하게 때리면 반드시 세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초음파를 쓰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첫 번째가 염증을 즉시 제거합니다. 염증 제거를 바로 도와주고 둘째가 통증을 굉장히 빨리 줄여줍니다. 통증 완화를 탁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골 재생을 촉진합니다. 연골을 재송합니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 의학 교과서에 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 분해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초음파를 잘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효과가 있고 효과가 나기 위해서 초음파가 무슨 일을 해서 효과를 내느냐 하면 초음파는 첫째 우리가 마찰을 일으킵니다. 소리에 진동이 떨리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분자 간에 서로 비비는 마찰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당연히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마찰열 그리고 두 번째 초음파는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소화라는 건 아실 텐데 소화하는 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연동 운동, 분절 운동을 통해서 조그맣게 쪼개고 쪼개서 폐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화보다 더 빨리 조그맣게 정확하게 채소 분자 단위까지 쪼개는 것이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우리가 철사줄을 프라이어나 펜치 같은 걸로 자르면 금방 잘라지지만 이게 없어요. 손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시게 되면 철사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철사가 차가워지나요? 아니죠. 굉장히 열이 나요. 뜨겁습니다. 그게 열. 바로 이화열입니다. 이화열이라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포 작용에 의해서 초음파가 전통적으로 미용기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마사지를 하면 블랙 헤드라든지 찌든 때 같은 모공의 찌든 때들이 이 초음파가 만든 기포에 잡혀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 기포들이 또 서로 뭉치면서 폭발을 할 때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포열인데요. 또 열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을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초음파 장치인데요. 우리 몸에서 초음파를 하면 열이 올라간다, 부위가 뜨거워진다. 물론 피부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피부는 따뜻한 상태지만 속이 뜨거워지는데 뜨거운 걸 우리가 못 느낍니다. 느낄 때는 언제냐? 몸이 안 좋을 때, 상처가 있는 곳, 염증이 있는 곳, 안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뜨겁다는 걸 느끼지만 정상 부위는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포가 2도 이상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면 세포가 다칠 수 있는데 우리 인체는 아주 현명해서 머릿속에서 야 저기 불났다 불 거라 하고 피를 빨리 보내게 됩니다. 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림프도 빠르게 이동을 하고 경련도도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위를 지나가면서 뜨거워진 세포 분자를 식혀주기 때문에 열이 식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피가 돌아가는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 온몸에 우리 인체 혈관 전체가 약 12만 킬로미터 연장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피가 요만큼이 돌면 모든 피가 다 따라서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데
그 속도가 총 12만 킬로미터를 도는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구석구석 피가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는 바로 이 열에 의해서 이게 바로 모두 온열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열 치료 중에서도 초음파보다 빠르거나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초음파는 아주 탁월하고 빠르고 안전한 그런 혈액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대박. 이런 혈액순환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세포가 기능이 상실한 것이 회복되고 재생이 촉진되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우리 몸에 사용했을 때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잡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가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가 있고 레이저 치료, 초음파 치료가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온열 치료입니다. 그치.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고 고주파를 통해서 암세포를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각각 암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여기서 초음파로 암 치료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혹시 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암을 잡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암은 섭씨 42도가 넘는 온도를 계속 이제 부여하게 되면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TV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영이 됐지만 암세포가 초음파나 이런 열기구를 통해서 온열 치료를 받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암은 원래 혈류에서 영양분을 뺏어 먹는데 이 혈류가 뜨거워졌을 때 암은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네.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암세포를 42도 이상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온도를 올리면 줄거나 죽거나 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무엇이냐? 치료하는 원리의 차이점은 방사선은 말 그대로 방사선 몸에 쏘여서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 똑같은 양으로 10번 치료를 하면 처음 치료할 때 사용한 방사선의 10배가 몸에 축적되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어느 정도 횟수 이상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피폭 현상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아주 뜨겁게 번개쳐서 태워주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값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전기 흐름 장치에 약간의 오작동이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빔 쏘듯이 조사를 시켜서 뜨겁게 만드는 건데요. 레이저로 태운 자리에 암세포가 탄 흔적 재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가 다시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암 재발률이 높은 것이 레이저가 좀 높은 이유가 있고 레이저로 치료한 자리는 다시 재 때문에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단점으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초음파는 아까 초음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초음파로 치료를 해도 우리 몸에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증도 없고 그걸로 인한 반대적인 나쁜 작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초음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돈 가장 많이 잘 버는 기업 중에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초음파 회사 메디슨이라고 하는 진단용 초음파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치료기용 초음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협력해서 지금 암 치료용 초음파 기계를 병원 납품 장치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협력해서 뇌종양 간질 치료용 초음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큰 기관은 벌써 초음파로 암 치료를 한 역사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 초음파로 암 치료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게 없다는 판단하에 초음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초음파가 연골 재생을 하고요. 통증 완화를 하고 지방 분해를 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특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에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접목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염증이 있는 곳은 무조건 쓰시면 염증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아주 빠르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곳에 이걸 쓰시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빨리 완화됩니다. 네. 맞아요. 원리는 뭐냐 하면 염증은 균이고 균은 우리 몸속에 균이 침투하게 되면 백혈구나 림프 이런 것들이 와서 얘네들이랑 싸웁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그것이 염증으로 남게 되는데 초음파로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피가 빨리 돌면서 아군 백혈구들이 이런 걸 빨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까 특징에서 네. 이 이화작용을 통해서 균을 또 부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이게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염증을 빨리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통증을 느끼는 원리가 바로 빨리 없어지는 모든 상처가 나게 되면 균이 들어와서 백혈구와 균이 싸우면서 피의 흐름의 속도가 평소보다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요산이라는 것이 굳게 되는데 이 요산이 굳었을 때 완전히 창같이 뾰족한 모양으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산이 곧 통증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초음파를 사용하시는 순간 이 요산이 다시 녹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되면서 찌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원리고 혈액순환 가지고 모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초음파 다 같은 초음파냐? 절대 아닙니다. 그쵸. 초음파가 처음에 미용기구로 개발이 되고 있고 검사용으로도 개발되고 기구가 있지만 저희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검사기구는 아니지만 미용이나 치료 효과를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런 커다란 강도를 갖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음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이냐? 초음파를 이해하시면 조금 전에 혈관이 피부가 있고 혈관이 이렇게 밑에 지나가는데 보통 때는 이 혈관이 피부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지나가는 그런 붉은색 반응을 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초음파로 마사지를 딱 젤을 발라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가 빨리 돌아오게 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지나가는데 이상이 없는 곳은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곳은 혈전이 쌓였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자리에는 피가 지나가다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막히게 되니까 우리가 잔디에 물 뿌리는 호수를 꽉 잡았을 때 볼록해지듯이 여기 혈관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이 피부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게 눈으로 직접 여기가 빨개지네 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어진 반응이 나타난 것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몸속에 이상이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림프를 보면요. 림프는 림프고 림프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모았다가 저장했다가 이동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될 때는 찌꺼기를 저장 안 하고 쭉쭉 지나가다가 내 몸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약할 때는 또 저장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갖고 가기 힘드니까 좀 떨궈 놓고 내가 가볍게 갈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이 다시 혈액성이 좋아지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안 좋으면 이것이 안 빠져나가고 속에 박혀 있습니다. 찌꺼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침을 놔가지고 혈액순환 촉진을 시켜서 빼내는 원리입니다. 이 초음파가 바로 이 림프고 림프절 이런 찌꺼기 중간중간 경락에 막힌 찌꺼기들을 바로 이렇게 붉게 되는 반응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어진 반응 자리를 계속 마사지를 하면 얘네들이 부서지고 땡겨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달이 되는데 소리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1초에 340m까지 전달됩니다. 340m. 물속에선 1280m가 전달이 됩니다. 인체에는 액체도 있고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1초에 한 600m에서 800m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초음파가 소리가 뭐를 타고 전달되느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냐? 우리 인체의 순환계, 의학계, 그래서 과거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라는 것하고 림프라는 것입니다. 혈루 한마디로 말해서 혈관이죠.
혈관을 타고 피가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림프류, 림프관을 타고 림프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프리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양에서 다 알고 있는 경락이라는 것입니다. 경락, 이것이 의학계에서 서양 의학계에서 완전히 인정을 해서 명칭을 프리모로 바꾼 상태로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수능계 관이 모양이 혈류가 제일 넓고 빠르게 이동한 그 다음에는 림프.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늘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락은 아주 가는 머리카락 굵기로 아주 가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어느 부위에 초음파를 대든지 간에 얼굴이든 엉덩이든 배든 가슴이든 어느 부위에 대든 간에 바로 이 초음파가 여기를 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혈류, 림프류, 경락. 경락 네. 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의 진동이 떨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혈관이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떨궈냅니다.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네. 마사지를 하면서 경락도 마찬가지로 아까 찌꺼기가 차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경락을 청소하고 림프를 청소하고 경락도 청소하면서 혈류, 림프류, 경락류가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쓰든지 초음파를 계속 쓰시게 되면 혈압은 기본적으로 저절로 잡힙니다. 네. 왜냐하면 혈압. 고혈압의 원인은 바로 고혈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호수에다 물 압력을 가하면 물질이 아주 세지죠? 그게 네.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있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찌꺼기가 차거나 해가지고 꽉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에 지나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그 고혈압이라고 나오는데, 초음파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혈류 찌꺼기나 림프에 있는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이 완전히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붉어진 반응이 나타난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붉어진 반응은 어디가 됐던 문제가 있는 자리인데, 이 반응이 남아있는 한 자리는 탈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탈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초음파로 대고 붉은 자리가 나오는 걸 빨리 잡기 위해 처음에는 빨리 움직여서 한 10초 동안 붉은 반응이 보이고 반응이 바로 보이는데, 거기를 확인해 놓고 자리를 초음파로 딱 댔다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그냥 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면 아까 뭐라고 했죠? 반사가 돼서 뜨거워진 거라고 그랬죠? 부딪힌다 그랬어요. 반사는 피하면 됩니다. 네. 움직이세요. 네. 움직이시면 반사가 피해지면서 안 뜨거워지게 됩니다. 네. 네. 움직여라. 왜 안 뜨거워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안 들어가는 거. 표피 피부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초음파가 온몸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피하면서 뜨거운 게 없이 초음파가 전달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한동안 계속 뜨겁다가 또 뜨거워진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초음파의 강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훨씬 더 안 뜨겁게 되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사용하시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피가 많고 내 몸에 피가 맑으면 순환이 더 빨라져가지고 치료 개선이 빨리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내 피가 탁하고 피의 약이 적으면 초음파 썼을 때 남들보다 꾸준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개선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결론은 이 색이 안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 있고 같은 증상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시는 게 바로 정상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쓰시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중첩을 통해서 직선, 왕복 운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야 개선이 빨리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사용하시다가 초음파를 쓰시다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느라고 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초음파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젤이 없고 몸에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서 튕깁니다. 공기 중에 반사가 되면서 표면이 뜨겁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고장나요. 직접 대게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몸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초음파 기계도 무리가 가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에는 기계를 꺼 놓으십시오. 네. 확 줄이거나 꺼놓고 쓰셔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상 초음파 기본 개념과 원리의 간단한 원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이 잘했어요.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모든 곳에 초음파를 네. 전부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피곤한 중에도 저렇게 이렇게 응원해 주신 저희 스폰서님들 그리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